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비밀병기 칼슘.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병들이 만성질환이죠. 그게 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들, 그 다음에 치매, 암, 이런 것들인데요. 또 자가면역 질환도 있네요. 이런 만성질환에서 현대의학이 사실은 성적이 안 좋잖아요. 급성질환은 아주 성적이 괜찮죠. 감염질환, 급성, 어떤, 수술을 요하는 질환들, 뭔가 충수돌기염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만성질환에서 사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약도 많아지고, 점점 좋은 약도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만성질환에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칼슘은 단지 그 뼈와 치아의 구성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요. 2000년도에 The Journal of Physiology라는 그 저널에 실린 걸 보면 제목이 미토콘드리아와 칼슘, 셀 시그널링서부터 셀 데스까지, 그러니까 세포 신호 전달서부터 세포 죽음까지, 이거를 관여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와 칼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칼슘이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 시그널링은 세포 신호 전달인데 칼슘의 어떤 신호 전달이 하는 역할이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발달시키는 거, 그 다음에 상처를 회복시키는 거, 면역,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어떤 항상성, 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그 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칼슘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포의 정보 처리에 문제 생기면 암이랑 당뇨, 자가면역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논문들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농도가 정상이 아니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암, 당뇨, 자가면역,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것들이, 자폐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뼈의 문제는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더 칼슘 커넥션 이런 제목의 논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칼슘의 기능이 단지 뼈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연구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치매와 어떤 파킨슨, 만성질환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같은 것들을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슘이 떨어져가지고 골다공증이 오면은 보통 이제 그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을 이제 처방받죠. 근데 이게 이제 식도염이나, 그러니까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눕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식도궤양, 식도염, 심하게는 식도암, 그 다음에 신장 결석, 부갑상선 기능 이상, 그 다음에 이 턱관절 괴사, 이런 것들, 부작용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들이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잘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칼슘이 부족해서 온 골다공증을 치료한 약들에 대한 부작용이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더 잘 올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한 거죠. 칼슘의 역할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칼슘이 중요한 게 모든 근육의 수축에 관여합니다. 근육 수축.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맥이 많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쥐가 나거나 통증이 오거나 부정맥, 빈맥 이런 게 많습니다. 심장이 막 빠르게 뛰는데 심장에 중요하다고 하는 다른 미네랄들, 마그네슘, 셀레늄, 요오드, 코엔자임 Q10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의 부정맥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다. 스트레스도 내가 남들 받는 만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스트레스도 지금 안 받는 것 같아, 심장이 빨리 뛰지,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인데놀 같은 그 베타블로커죠. 심장을 천천히 뛰는 약이랑 신경 안정제 이런 걸 처방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먹어도 그때는 가라앉는데 안 가라앉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골다공증 검사를 해봐서 골다공증이 저하가 돼 있다. 칼슘이 몸에서 적다. 이런 분들은 칼슘을 보충해주면 부정맥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의 수축에 작용한다는 거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뛰는 그런 근육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팔, 다리 이런 평활근은 내가 쓸 때만 쓰지만 심장 근육은 쉬지 않고 뛰니까 칼슘이 부족했을 때 더 증상을 빨리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리 쥐가 나거나 근육에 쥐가 나는 증상들도 보통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게 결핍돼도 그럴 수 있고 코엔자임 Q10도 그런데 그런 걸 해도 쥐가 난다. 그런 경우는 칼슘 결핍이 많습니다. 칼슘을 보충해주면 쥐가 쫙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칼슘이 사실 잘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사제를 좀 썼고 먹는 약은 써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를 사실 기능학하는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흡수율이 좋은 나노칼슘이랑 또 어떤 특정 이원화 칼슘 같은 것들이 흡수력이 좋아서 정말 먹으면은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칼슘제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 칼슘을 보충을 함으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던 그 증상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동안은 이 칼슘이 흡수가 안 됐는데 이제 흡수가 된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칼슘이 또 작용하는 거는 혈액 응고에도 작용하는데요. 보통 혈액 응고하면 비타민 K1이 되게 유명한데 비타민 K1은 충분한데도 노인분들 중에서 혈관 주사 맞고 나면 멍이 잘 들거나 피가 잘 안 멈추고 이런 분들이 보통 칼슘 결핍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노인분들이 칼슘 결핍이 많긴 하지만 특히 혈액 응고 문제가 보이는 분들은 칼슘 결핍을 더 의심해봐라. 몸에서 이거는 칼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정맥류 같은 거 눈에 되게 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또 치질도 많죠. 그 정맥류 아까 치질약이 같은 약인 거 아세요? 그게 플라보노이드인데 항산화제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이 정맥 속에 이게 칼슘들이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칼슘이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고 안 있어야 될 곳에 칼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뼈에는 좋은 칼슘을 갖다가 넣어서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K2 같은 K2도 언제 한번 다룰 건데요. K2는 K1과 다르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떠도는 안 좋은 칼슘들을 빼가지고 다시 뼈에다 넣어주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우리 만성질환에 칼슘과 어떤 같이 굉장히 호흡을 잘 맞추는 비밀 병기 중에 하나가 비타민 K2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면 하지 정맥류도 좀 좋아지고 치질도 같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칼슘이 이제 그러니까 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 이유가 몸이 산성이 돼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산염기 평형을 맞춰야 되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산성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인스턴트를 먹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뽑아서 몸을 중화시키니까 뼈에서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빠지는 것들을 방지하려면 몸을 이제 알칼리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타민 K2 같은 거를 고용량으로 먹어서, K2는 이제 음식에는 낫또에 많고, 그 다음에 풀 먹은 고기, 풀 먹은 소 같은 데서 나오는 치즈 이런 데 많죠. 그런 거를 먹어서 뼈로 다시 가게 만드는 이런 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K2를 잘 보충을 하게 하면 이 만성 질환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오는 만성 질환들, 그 암, 노화, 치매, 파킨슨, 당뇨, 그다음에 자폐증, 간질,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단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뼈에서 나오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밝혀진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스테오칼신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한다고 돼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한다? 그러면은, 아니, 뼈에서 나오는 물질이 인슐린을 조절해? 그러면 당뇨를 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골절률이 2배에서 5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면 거꾸로 당뇨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뼈가 좋아지면 혈압도 떨어지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칼슘 대사가 좋아지면요, 골다공증 좋아지면서 기억력, 아까 얘기한 혈압, 당뇨, 그 다음에 치매,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의 박동이 좋아지고요, 부정맥 같은 거 좋아지고, 심장 박동이 좋아지면 당연히 하지정맥류나 이런 치질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면 그런 하지에 있는 어떤 정맥류나 치질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맥류 수술 같은 거는 사실은 미관상으로 안 좋게 보이는 것만 혈관을 경화시켜버리거나 혈관을 없애는 거지, 그게 근본적인 혈관을 갖다가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 튀어나온 거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원인 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가보면 어떤 현대 사회가 아니라 풀먹은 소의 치즈나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칼슘이랑 비타민 K2 같은 거를 충분히 먹는 그런 부족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주름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이 칼슘 대사가 이 피부 노화랑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런 잔주름 오면은 보톡스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흡수가 잘 되는 칼슘, 그다음에 그 칼슘들을 뼈로 옮겨주는 비타민 K2 이런 걸 먹으면 주름살이 좋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알면 굉장히 열심히 드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팁이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칼슘의 효과들을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빈맥 같은 게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그러니까 칼슘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요. 그러니까 칼슘 부족이 되면 세로토닌이 떨어지거든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뭐가 오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또 통증도 잘 오고, 그 다음에 수면도 불면증이 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생리통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칼슘을 보충하고 나서 생리통이 떨어지는 분도 생리통이 없어지는 분도 참 많습니다. 생리통이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빈맥, 불안감, 생리통 이런 거는 젊은 분에서 주로 이제 칼슘 보충, K2 보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이제 좀 낮아지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당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그 무릎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요. 어떤 골반, 고관절 통증, 손가락 통증 이런 게, 그러니까
칼슘이랑 K2 보충을 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리 쥐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흡수가 안 되는 칼슘은 먹어도 효과가 거의 보이지 않고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뭐 이온화 칼슘이나 나노화된 칼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좋고,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이제 비타민 K2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뭐 마그네슘, 비타민 D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아연도 도움이 되고, 또 약간의 이제 망간, 뭐 이런 뭐 붕소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흡수가 잘 되는 칼슘과 K2가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손발이 굉장히 차신 분들이 있어요. 손발이 차신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순환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동맥경화도, 말초 동맥경화도 없는데 손발이 차다. 또 갑상선도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는 칼슘을 보충해주고 K2 보충해주면 손발이 되게 따뜻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은 내가 혹시 칼슘 결핍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이 두통도 칼슘 결핍과 연관이 큽니다. 칼슘이 충분히 보충이 되면 특히 편두통이나 두통 증상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편두통, 두통 이런 증상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항상성, 그다음에 면역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칼슘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섬유근육통, 그 침이 안 나오는 쇼그렌 증후군, 크론스병, 뭐 대장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병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 면역 세포들이 그 술 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이런 병들에서 또 칼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그 어떤 항상성을 조절하는 게 칼슘이기 때문에 이 암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저탄고지, 뭐 그 외에 고용량 비타민 C 주사, 그 외에 이런 칼슘을 잘 보충하면 암을 극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을 보충하고 암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되게 많고요. 근데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원리상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칼슘의 어떤 그 세포 내 또 미토콘드리아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찾아서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고 현대의학에서 속수무책인 많은 그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 치매, 뭐 암, 이런 자가면역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최근에서야 밝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흡수력을 증가시켜서 흡수가 잘 되게 된 어떤 이온화 칼슘, 그다음에 나노 칼슘 같은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온화 칼슘도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노 칼슘도 되게 많은데 효과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나노 칼슘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온화 칼슘도 그렇고요. 일단은 그거를 어떤 거를 감별하는지 이런 것들은 일단 과학적인 그 증거가 있는 회사들이 좋죠. 특히 이제 BMD, 그 골다공증 수치가 실제로 먹었을 때 올라가거나, 뭐 암 환자가 치료되거나, 제가 오늘 얘기했던 뭐 빈맥이 가라앉는다든지, 세로토닌이 올라가서 잠도 잘 잔다든지, 쥐나는 것도 가라앉는다든지, 뭐 이런 뭐 기억력이 좋아진다든지, 뭐 뇌기능 같은 게 좀 나아진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많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쓰면, 아니면 그런 그 제품 가지고 그런 걸 연구한 자료가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잘 고르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다발로 이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데 이 칼슘과 비타민 K2를 잘 활용해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영